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엔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8,900원이고요. 네. 좀 더 갈까 싶어서 오늘 못 팔았거든요. 근데 밑꼬리 길게 달아서 상담 네. 좀 하고 싶어요. 네,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입니다. 15%요. 네. 네, 현재 또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더 가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주홍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네. 2차 전지주들 뭐 포스코프초엠이랑 흑연 얘기 나오면서 그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흑연 이슈 나오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4월이랑 7월에 이 과거에 엔캠이 전환사채 발행한 거를 이제 다시 매각을 하는,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로 받은 전환사채 물량을 다시 매각하는 게 지금 4월에도 그랬고 7월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좋지만 이 전환사채 물량이 계속적으로 매각하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 지금 바닥에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엔캠보다는 저는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러한 지금 어쨌든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최근에 좀 반등 나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거는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오버행 이슈는 사실 주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엔캠에 투자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좀 고르신 거라면은 차라리 지금 오히려 포스코퓨처엠이라던가 이러한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흑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런 안 좋은 섹터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기업에서 이런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전략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2차 전지 쪽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어때요? 네? LNF. LNF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LNF도 유동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LNF도 그렇고 엔캠도 그렇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전환사채랑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이 안 좋고 뭔가 안 좋은데 뭐 기업 부채가 많다거나 이러한 좀 내부적으로 좀 그런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의 문제가 조금 덜한 기업들,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골라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제 급등 나온 이유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서 자회사를 이제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해서 확보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업종,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LNF는 유동성에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보다 차라리 유중으로 유동성 이슈를 좀 덜어낸 포스코퓨처엠이라던가 삼성 SDI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좀 내가 그래도 뭐 좀 더 안전한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LG화학이라던가 LG엔솔이 낫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수고하십니다. 고민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농심이요. 네, 매수가랑 42만 원에 10%요. 42만 원에 10%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한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좀 되셨어요.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정호, 네.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농심을 들어가신 이유나 있나요, 혹시? 아니, 그때, 네. 삼양이 한참 잘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네. 농심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매수했는데요. 지금 자리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손실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농심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탄력성이 조금 더 떨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K-팝 데이먼 헌터스에서도 농심 제품이 뭐 새우깡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라면 관련해가지고 삼양식품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농심이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는데 농심은 어떻게 본다면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까지도 있는 부분도 제과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불닭볶음면 팔고 있는 부분에서 회의에서 불닭볶음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뭐 신라면이나 신라면 블랙이나 이런 부분도 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불닭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불닭이 뭐 3개 팔릴 때 신라면은 뭐 하나 팔리는 게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남겠지만 지금도 농심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점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농심 혼자서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끌고 올라가려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삼양식품이 갔던 길을 농심이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저는 금방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 장대 안봉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은 계속된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딱 진입하신 가격대도 42만 원 선까지 장대 안봉이 나와줬다가 지금 거의 6일째 음봉이 나와주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주에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진입가신 42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44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1차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단기적으로는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농심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엄청 잘 안 움직여요. 네. 잘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로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셨다라고 본다면은 차라리 이 종목을 안 보시는 게 괜찮다. 지금 가격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저가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K-팝 열풍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K-푸드까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44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6만 원까지요? 44만 원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사업에서 또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44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아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오 테크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원에 20%. 17만 원에 20%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오늘 매도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또 내리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이 종목 언제 또 매도를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예. 떨어졌는데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만 원이면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잘 매수하셔가지고
주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고민이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실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팔진 마시고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올라온 배경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보시면은 지금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오른 거보다 이오테크닉스는 먼저 출발을 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오테크닉스가 애플 M5 칩 공급망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SIC 시장이, 중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좀 더 미세하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PCB 기판이랑 칩을 붙여야 될 때, 그 칩을 붙일 때 요즘에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도 TC 본더 같은 경우는 기판에 전부 다 열을 가해가지고 딱 한 번에 눌러주셔서 붙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칩이 더 미세화가 되고 또 로봇이라던가 뭐 드론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갈 그 주문형 반도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부분 레이저를 활용해서 접합을 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이오테크닉스의 그 장비 기술이 여기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에다가 그 OLED 관련해서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공급사를 선정할 때 굉장히 기술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그 공급망 합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은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되신다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고, 만약에 절반 줄였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뭐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고 한 19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버틴다. 그럼 다시 그때 또 사가지고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 내일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절반 줄여놓고 지켜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만 원까지는 안 가겠어요? 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꺾인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좀 쉬어간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보면은 하반기에 또 반도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IB 쪽에서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조정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뭐 계속 우상향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고요. 네. 66,600원에 15%인데 네. 어제 또 내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내려가가지고 네. 나는 좀 언제쯤 단기간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쵸. 최근 올라주다가 오늘 좀 주가가 빠졌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정우 대표님요. 네, 이정우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를 처음 들어갔을 때 단가가 어떻게 되셨나요? 8만 원요. 8만 원대 들어가셨다가 어제 추가 매수를 하셨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평단이 6만 600원이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진짜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때는 거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분기 때부터는 세 자릿수 영업이 거의 120억, 140억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상반기 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고 이제 슬슬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바닥권 대비 지금 어떻게 보면 6만 원이면은 거의 50% 넘게 상승을 해야 갈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을 크게 봐야지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5만 원 이상, 5만 5천 원부터는 강력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6만 원대도 정말 이제는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많고 5만 원대도 진짜 여기는 진짜 이제는 끝이지 했는데 3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워낙 저가까지도 떨어졌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반등을 해봤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에요. 그 사이에 아마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수익을 내가 보고 나오셔야지 하다가 더 크게 손실이 다시 한번 또 돌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3분기 전망 잘 나온 다음에 3분기까지도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앞지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전기차 로 집중됐던 모습세가 ESS로 넘기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쪽이랑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도 같이 연결되면서 더욱더 매출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은 조금 더 길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전기차 판매량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자. 내가 지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보다는 5만 5천 원 사이에서 6만 원 사이에서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축소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닥을 이미 다졌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화요일도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대표님. 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담아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FOMC 때 금리 인하 안 해도 그 다음 FOMC 때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네,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나 종목 있으신가요? 킨스전자요. 어떤 전자요? 킨스. 네? 킨스전자. 킨스전자요? 오자. 네? 킨스전자. 킨스. 킨스. 잠깐만요. 오킨스. 오킨스요? 네. 예. 네. 잠시만요. 전자. 혹시 그 번호는 알 수 있을까요? 네. 번호는 모르는데. 네. 킨. 아, 네네네. 혹시 비중이랑 킨스전자. 평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7,200원에 15%. 아, 7,200원에 70%요? 15%. 아, 15%요? 네. 예. 이 종목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CSL 그거로 들어갔는데. 아, CXL로요? 예. 네, 요즘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진입가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이제는 내가 진입가에서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더 들고 가야 되냐 이 고민 때문에 전화 주신 근데 거죠. 이게 이제 보니까 AI로 또 들어가더라고 이게요. 네, CXL이 다 AI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9,000원을 보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살 때. 네, 처음에 살 때는 9,000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한번 예. 크게 빠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예.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게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인 네, 부분이 맞아요. 네, 맞아요. 소형주인 부분이 있고요. 이런 종목의 특성상 뭐냐면은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이 되게 중요시
중요시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CX에 관련해가지고도 오키스전자가 그 얘기만 나올 때마다 계속된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CXL이 또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 HBM만 되게 집중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예. 연도 상반기에 보시면은 HBM이 어느 정도 시큰둥해지니까 CXL이 갑자기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삼성전자 향으로 CXL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HBM에 조금 더 집중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꺾인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 그때는 다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번에 돌파 매매하실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제는 7,200원 가격대가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대를 또 돌파를 해주면은 이 종목 특성상 윗꼬리를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500원부터는 내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7,500원에 한번 팔고 8,000원에 한번 파시고 8,500원에 파시면서 5%씩 파시면서 비중을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9,000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7,000원에서 8,500원 사이가 어떻게 보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오늘도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원 부장님. 네. 아까 계속 웃으시던데 잘 아시는 종목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상황이 좀, 네. 예, 좀 당황하는 모습이 좀 웃겨서 그러셨군요. 웃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YG 플러스가 강했는데 엔터도 좀 어떻게 보실까요? YG 플러스는 사실 그 블랙핑크 때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하이브에 사법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YG 플러스는 블랙핑크의 파워로 지금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엔터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SM 쪽이요. SM이요. 왜냐면 지금 텐센트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수혜와 같이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친절한 상담 4989 매일경제TV입니다. 종목 네. 어디라고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네네네. 상담 4989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궁금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8만 6,040원에 10%입니다. 거의 뭐 지금 매수가 부근이신데 가지고 계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오래되었고요. 네. 그 전에 이게 한 30% 되는데, 네. 10%를 손절하고 10%는 살짝 수익에서 털고 지금 10% 남았는데, 네. 또 빠지니까 걱정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뭐 사실 걱정은 뭐 어떤 종목을 보유해도 항상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네네.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특히나 네네. 뭐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뭐 인멘티지레 그다음에 D&D 파마텍 지금 이쪽 종목군들이 그렇게 센데 도대체 한미약품은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고민이 그러니까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플랫폼 네. 기술이 있냐 없냐 그래서 에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지금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도 뭐 기술 이전이겠지만 일단은 네. 그쪽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신약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알테오젠이 우리나라에 이 기술 이전에 불을 지폈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그 다음 주자로 따라갔죠. 그래서 ADC 쪽에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네. 결국에는 이제 펩트론에 대한 그 기술력, 장기 지속형에 대한 그 플랫폼 기술력이 부각을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가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그 다른 쪽 플랫폼 기술을 이전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 이전이 실패했을 때 좀 충격이 큰데 한미약품은 좀 실패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매출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네. 이런 신약에 대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끌고 네. 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네.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해결돼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이 지나갔을 때 한미약품이 만약에 비만치료제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 그럼 주가는 이 자리에 멈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비중을 축소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더 네. 조정이 나오면요. 한 25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면 뭐 네. 한미약품 보시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네. 워낙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좀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좀 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 자꾸 조급해지면은 오히려 네네. 더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미약품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전통바이오 사업을 했었고 이러한 신약에 대한 개발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 체크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미약품 좋은 결과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